혹시 나이가 들어서 다시는 사랑 같은 건 없을 거라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50 넘어서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건 어쩐지 부끄러운 일인 것만 같고, 혼자 사는 게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윤정 씨 53살.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째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공원, 같은 벤치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에게 어느 날 아주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저 미소 하나였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작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꾼 낯선 미소의 이야기 시즌 1 첫 번째 에피소드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공원. 봄이 막 시작된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오전 9시 30분. 윤정은 언제나처럼 낡은 가죽 핸드백에서 문고판 소설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질 대로 해진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 사실 이 책을 그녀는 벌써 세 번째 읽고 있었죠. 읽는다기보다는 그냥 펼쳐놓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첫 줄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다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고. 일종의 핑계였거든요. 5년 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남편 민수를 떠나보낸 후부터 시작된 습관이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적막감이 너무 커서 사람들의 일상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깅하는 중년 남성 유모차를 밀며 지나가는 젊은 엄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급하게 걸어가는 직장인들. 그런데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윤정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춰섰습니다. 회색 카디건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공원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당당했고 약간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손에는 접혀진 신문 한 장. 저 사람도 혼자구나. 윤정은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의 걸음걸이에서 묻어나는 어떤 쓸쓸함 같은 것을 혼자 사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기운 말이에요. 남자는 공원을 한 바퀴 천천히 돌더니 윤정이 앉은 벤치 맞은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다른 벤치는 모두 젖어 있어서요. 윤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몇 개월째 이 시간에 이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말을 건넨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앉으세요. 괜찮아요. 준호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윤정과 두 칸 정도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 한마디 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문을 펼치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다시 책을 들었지만 도무지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옆눈으로 글을 훔쳐봤거든요. 몇 살 정도일까? 나와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결혼은 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윤정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도 똑같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사회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윤정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고개를 돌렸죠. 어머,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마치 20살 대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11시를 알리는 시계탑 종소리와 함께 준호는 신문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가 떠난 후 윤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따뜻한 기분은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평소보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언제나 걷던 골목길인데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담벼락 사이로 고개를 내민 개나리꽃이 유난히 노랗게 느껴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더 맑게 들렸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윤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랜만에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수수해졌지? 언젠가부터 화장은 기초만 살짝, 옷도 편한 것 위주로만 입게 됐더라고요. 누구에게 보여줄 이유도 그럴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직 그렇게 늙지는 않았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자꾸만 그 남자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웠어.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윤정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었거든요. 낯선 사람이 미소를 지었다고 이렇게 설레는 게 맞나? 나이가 몇인데 내가 왜 이러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치듯 중얼거렸지만 입가의 미소는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의 딸 혜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녁 뭐 드실 거예요? 평소 같으면 똑같이 뭐라고 답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다른 답을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어. 저녁은 엄마가 직접 만들어 먹을 거야.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윤정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김치찌개나 끓일까? 아니면 된장찌개? 평소 같으면 대충 라면 하나면 충분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정성을 들이고 싶었어요. 마치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집에 올 것처럼 말이죠. 요리를 하면서도 윤정의 마음은 공원으로 자꾸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그분이 오실까? 혹시 매일 오시는 분일까? 그리고 곧 자신의 생각에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바보 같네. 한 번 본 사람 가지고. 하지만 그 바보 같은 기분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반가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갔지만 그 남자를 다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앉았던 걸까?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그날의 기억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윤정은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집으로 바로 가는 길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길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조금 더 걸어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한 골목 모퉁이에서 작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카페 봄날. 손으로 직접 그린 듯한 소박한 글씨였어요. 간판은 오래돼 보였지만 창가에 놓인 화분들이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분홍빛 제라늄, 초록빛 아이비, 그리고 작은 선인장들까지. 여기 카페가 있었나? 이 동네에 산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이 카페는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윤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카페에 가본 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남편이 있을 때는 가끔씩 함께 카페에 앉아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그냥 들어가 볼까?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카페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테이블이 5개 정도 있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조명과 잔잔한 재즈 음악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윤정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공원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어요. 지난번에 공원에서 뵈었던 분이시군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제가 이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문을 열었는데 아직 동네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준호의 목소리는 공원에서 들었을 때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카페 주인다운 여유로움이 묻어났달까요? 윤정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직 메뉴를 정하지 못하셨다면 제가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오늘은 원두를 새로 볶았거든요. 네,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커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럼 향이 부드러운 걸로 내려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윤정은 창가 테이블에 앉아서 준호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놀림이 정말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저 사람도 나처럼 혼자 사는 걸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카페를 시작하게 됐을까? 가족은 있을까? 왜 공원에 혼자 앉아 있었을까? 여기요. 조심히 드세요. 아직 뜨거워요. 하얀 도자기 잔에 담긴 커피에서 고소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윤정은 한 모금 조심스럽게 마셔봤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커피는 처음이에요. 다행이네요. 사실 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 제일 걱정이 됐거든요. 과연 사람들이 제 커피를 좋아해 줄까 해서. 언제부터 카페를 하신 거예요? 한 달 전부터요. 사실 인생의 후반부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의 눈빛에 뭔가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윤정은 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너무 사적인 질문일 것 같았거든요. 혹시 이름 여쭤봐도 될까요? 자주 뵙게 될 것 같은데. 윤정이에요. 김윤정. 저는 이준호입니다. 앞으로 자주 놀러 오세요. 동네에서 이렇게 인연이 닿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윤정은 커피를 마시며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집도 아니고 공원도 아닌 이런 중간지대 같은 곳에서 느끼는 편안함이었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조용하고 따뜻하고. 감사해요. 사실 제가 원했던 게 바로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혼자 와도 외롭지 않고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의 말에서 윤정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의 깊이 같은 것 말이에요. 커피 한 잔을 다 마실 때까지 둘은 별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장봐온 것들을 정리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나? 혹시 민폐였을까? 카페에서 1시간 넘게 앉아 있었거든요. 다른 손님들도 별로 없었고 준호도 전혀 서둘러 달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왠지 미안했어요. 냉장고에 우유를 넣으면서 윤정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나 오늘 어땠을까? 갑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였을지 궁금해졌어요.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편한 옷차림으로 갑자기 들어간 카페에서 혹시 너무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을까? 방에 들어가서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한동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연보라색 블라우스, 딸 혜진이가 사준 원피스, 결혼 기념일에 함께 산 재킷들. 모두 몇 년째 옷장 속에서만 잠자고 있는 옷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지? 거울 앞에 서서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가슴에 대어봤어요. 여전히 자신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혜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혜진아.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하고 지내셨어요? 평소 같으면 별일 없이 그냥 이라고 답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카페를 발견했어. 카페요? 엄마가 혼자 카페에 가셨다고요? 응, 그냥 우연히. 동네에 새로 생긴 작은 카페인데 커피가 정말 맛있더라. 와, 엄마 목소리가 되게 밝아요. 뭔가 좋은 일 있으셨어요? 딸의 말에 윤정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목소리가 밝아졌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그냥 봄이라서 그런가 봐. 날씨가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그거 좋은데요.
엄마도 가끔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시고 그러셔야 해요. 항상 혼자 집에만 계시니까 걱정됐거든요. 알았어. 이제부터는 조금 더 나가보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윤정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8시. 평소 같으면 TV를 켜고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을 시간인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대신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는 거의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죠. 3월 17일 금요일. 오늘 특별한 하루였다. 뭐라고 써야 할지 한참 고민했어요. 그냥 카페에 갔다라고 쓰기에는 뭔가 아쉽고, 그렇다고 남자를 만났다라고 쓰기에는 너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새로운 곳을 발견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일기장을 덮고 나서 윤정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늦은 시간에도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함께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니 곧 부끄러워졌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괜히 설레고 있어. 정말 바보같지.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내일도 공원에 가볼까? 그러고는 자신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치 연애 초기에 20살 여대생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윤정의 눈빛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만 오늘 하루가 되돌아왔어요. 공원에서의 첫 만남, 그의 따뜻한 미소, 우연히 발견한 카페, 그리고 이준호라는 이름.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 몇 개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수야, 나 이래도 되는 걸까? 돌아가신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물어봤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설렘을 느끼는 자신이 잘못된 건 아닌지, 배신하는 건 아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이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같았어요. 그래.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 다시 침대로 돌아가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금세 잠이 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꿈속에서 윤정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회색 카디건을 입은 남자가 신문을 읽고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둘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미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처럼 윤정의 마음에도 다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50 넘은 나이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건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충분히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거든요. 때로는 아주 작은 미소 하나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아름다울 수 있어요. 윤정과 준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우연이 기다리고 있죠. 과연 윤정은 다시 그 카페를 찾을 용기를 낼까요? 그리고 준호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하게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첫 만남의 순간을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있잖아요. 우연히 마주친 누군가의 미소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렸던 그런 순간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에피소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요. 윤정과 준호의 두 번째 이야기, 카페에서 만난 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낯선 미소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작은 미소로 가득하길 바래요.